반갑습니다. 강남선비고요. 두산LBT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이제 두산LBT 전망 도와드리면서 제가 SK하이닉스, 두산LBT, 두산, LS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 AI 버블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종목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보여드리면은 두산LBT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왜 계속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두산LBT의 지금 상황은 절대 저평가인 상황은 아닙니다. 상당히 주가의 흐름이 오를 만큼 올랐고 차트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게 우리가 PBR 사실 특히 수주산업은 PBR로 분석을 하는데 PBR 지수가 이렇게 6.57배 선행으로 5.6배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아무리 2030년 이후에 원전 대호황 르네상스가 시작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이게 버블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왜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이 더 오를 수 있다. 특히 원자력 관련주는 이제 사업의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경제적 해자가 충분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자력의 파운드리, 전 세계의 파운드리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9만원과 11만원 올라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했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때도 여기서 사면 물립니다. 21,000원에 사십시오. 25,000원에 사십시오. 여기서 사면 물릴 겁니다. 52,000원, 53,000원에 사십시오. 그 이유는 이 주식의 베타값을 고려하면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의 하락이 나왔으니 반드시 제가 말하는 가격대에서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그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맞아 떨어졌어요. 이 얘기를 제가 만약에 이때 당시에 했다면은 이거는 이제 절반만 맞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미리 얘기했다는 겁니다. 미리. 그쵸? 미리 하락이 하기 전에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뭐라고 얘기했냐? 이것도 이제 올라가겠지만 최소 석 달에서 6개월 정도의 횡보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도주라는 거는 늘 횡보 기간인데 가령 월봉으로 보면 과거에 이제 한미반도체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올라가는 주식도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변동성이라는 게 생겼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거는 이격도가 좁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쵸? 마이너스 이것도 20%대의 변동성이 생기고 나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데 그래서 두산에너비티 뿐만 아니고 LS일렉트릭 또한 보시면은 그쵸?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기간 조정 구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산에너비티도 지금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제 7만원과 8만원 라인에서는 한번 반등을 해야 정상이다 얘기를 최근에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반등이 조금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마이너스 30%의 하락이 나왔던 걸 감안하면은 단기로 아무리 못해도 뭡니까? 그쵸. 20%대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7만원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7만원이 깨지고 다시 뭐 65,000원 밑에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럴 확률은 조금 적다고 봅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면은 이제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력은 AI 내러티브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원자력과 LNG 그리고 가스터빈이요. 그리고 그게 쇼티지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쇼티지인 산업이 대표적인 게 뭐냐? MLB 기판은 뭡니까?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뭐예요? 대덕전자까지 이제 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스터빈 뭐예요? 가스터빈은 당연히 뭡니까? 가스터빈과 산업용 보일러 뭐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은 쇼티지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지버노바 그쵸? 미쓰비시, 시멘스 에너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두산에너비티까지 이런 주식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PHI도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이제 올해 4월 그리고 작년 12월 이때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밀어 올렸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주식들은 위에 매달려 있는데 반도체도 위에 매달려 있는데 이런 주식들이 다 공통점이 현재 수주산업으로 바뀌었고 쇼티지라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최근 제 영상에서 두산에너비티 말씀드리면서 SK하이닉스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의 이제 연관성이 다시 깊어질 수 있는 삼성전자가 다시 주가 모멘텀이 커질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공감하지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현실적으로 영업이익 수준이 같은데 과연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클까요?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클까요? 현재 주인공은 당연컨대 두산에너비티, SK하이닉스, LS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종목들 안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차트 공부를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이런 쪽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배당소득 관련해서 이제 정부 정책 관련주로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도 보시면 공시 여기서 보시면은 추정치 대비해서 90%나 많이 나왔네요. 그쵸? 한국금융지주. 그쵸?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와 정부 정책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테마가 만나면은 이제 단기로도 이렇게 빨리 반응을 오는 종목이 있는데 두산에너비티는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는 제가 계속 전해드리지만 현재 두산에너비티의 2030년까지 가이던스가 굉장히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2026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26년 말부터는 수주 잔고가 이게 매출로 변화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수준이 약 14조 원 기대인데 웨스팅하우스, 폴란드 3기, 불가리아 2기, 그리고 페르미 아메리카에서 4기까지 단가 가정치를 적용하면 대형 원전 최대 4조 5천억, SMR 최대 2조 4천억, 가스터빈 최대 2조 4천억, 총 9조 원 수준의 금액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복합 화력 EPC, 대형 원전 서비스, 가스터빈 단품 개보수 서비스, 풍력, 체코 원전 시공 관련 2조 4조 원으로 추정된다. 지금 이제 이런 거를 전체 다 분석해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PBR 10배까지는 무난하게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고, 사실 이제 전 세계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오른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우리나라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이게 끝이다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이제 이때부터 해서 이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는 쉬고 바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된 거는 항상 이제 이렇게 이제 대세 상승장에는 보시면은 50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50일 이동 평균선의 이격도가, 자,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시계추를 되돌려서 수개월 전으로 6월, 7월로 되돌아갑시다. 그러면 6월, 7월에 어떤 결정을 할까요?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매수 안 하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스피 50일 이격도가 115%를 넘어선 다음에는 110% 부근에서는 다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7월 7일이었는데, 당시 7월 7일에 보시면은, 당시 7월 7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보시면은 7월 7일에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마린엔진이 고점에서 마이너스 26%가량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급락 나오는 종목들을 잘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잘 노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SK하이닉스가 반등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봐야 돼라고 말하면 한 박자 두 박자 다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6만원 이하에서 1차로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 시점에서는 이제 박스권이 갇힐 수 있었기 때문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디서 매수해야 되지 이미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SK하이닉스를 그때 11월 5일 장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56만원과 56만원, 그쵸? 50만원 사이. 여기서 보시면은 56만원과 56만원. 제가 11월 5일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56만원과 50만원 사이에 단기 지지 가능성이 있다. 그쵸? 그리고 LNF, 이오테크니스, 그리고 산일전기. 이 세 종목이 단기로는 매력이 있다. 하락이 나온다면. 그러면 LNF하고 이오테크니스 한번 11월 5일 이후에 하락을 볼까요? 그죠? 11월 5일 이때입니다. 올라갔습니다. 이오테크니스도 11월 5일 이후에 한번 볼까요? 그죠? 하락이 나왔고, 그죠? 실제로 11월 7일부터는 다시 LNF하고 고영이라는 종목을 집중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LNF 아니 이오테크니스요? 이오테크니스 고영.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다
장기적으로도 크게 올라갈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영이라는 종목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 회원분들이 여기서 샀다, 여기서 놀림목 생기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 로봇 관련해서 뇌 관련 로봇 직접 수혜가 있다. 우리 멤버십에서는 이제 테스라는 종목도 공부하고 있는데 매출 이연으로 컨센서스 하회하겠지만 테스라는 종목은 결국 이제 4분기 매출이 다시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저희 멤버십에서는 이제 보시면은 어제 오전 11시 4분, 그러니까 어제면은 10일이거든요. 그죠? 어제 보시면 테스, 어제도 보시면은 이후에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은 이제 폭넓게 AI 관련 내러티브가 굉장히 커잖아요. 제가 이제 장기 뷰를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역사에서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역사에서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건 당연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조총과 화승총을 먼저 빨리 매집해가지고 잔뜩 사놓은 사람이 그쵸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조선시대라는 게 일본에서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 그쵸 3,000정을 그쵸 샀어요. 돈이 뭐 엄청 많아서 산 게 아닙니다. 이게 현재 가치로는 2,000억입니다. 현재 가치로 2,000억이에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3,000정을 사고 그러면서 일본이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면은 자 지금 우리가 산업혁명 시기에 1800년대니까 1800년대부터 1890년부터 1890년부터 1920년 2차 산업혁명 때 자동차 혁명으로 자동차 주식이 올라가지만 플러스 뭡니까? 월마트와 맥도날드, 코카콜라의 주식이 또 올라갑니다. 그쵸? 자동차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뭐예요? 그쵸? 로봇, 그쵸? 그리고 이런 피지컬 AI에 직접 들어가는 게 결국 AI인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분석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상상할 수 없는 흐름을 보시는 건데 전문가들은 GJ11에 딥시크가 적용됐을 것을 추정한다. GJ11은 무엇이냐? 이제 중국에서 내놓고 있는 그쵸? 이제 중국에서 내놓고 있는 이제 비행기예요. 이제 중국군 드론이 인간 개입을 최소화한 채 딥시크로 표적을 인식 추적하는 대형 편대 작전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방산, 조선 전 산업에 걸쳐서 AI가 들어가는데 AI가 들어간 거는 인간의 개입이 있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렇죠. 자율 인지 능력. 그게 결국 이제 AI가 본연의 목표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은행원들의 감축,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AI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AI는 이제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요. 우리가 긴 역사 속에서 물론 이제 총균세라는 책에도 나오고 뭐 다양한 저희 집에 이제 위워드라는 책도 있는데 그런 책에는 제가 왜 이런 이제 서방 국가가 웨스턴이 이스턴 대비해서 큰 성공을 거뒀을까? 그쵸? 근데 지금 수백 년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은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지를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이 그쵸? AI, 딥시크, 쇼크, 그쵸? 그리고 중국이 여태까지 한 번도 이제 반도체만큼은 그죠? 다른 나라 우리나라와 대만을 이기지 못했었어요. 근데 대만하고 한국은 미국 친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관점을 총괄적으로 다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버블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두산에너비티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가치. 저는 내년에 반도체, 전력, 원자력해서 반전원의 세상이 올 수 있다.
이건 무엇이냐? 반도체 전력 원자력, 그리고 이제 물론 배당 소득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어 유틸리티의 한국전력이라든지, 지금도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하는 한국금융지주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로 단기로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는 봐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장기 지금 주도주는 기존에 보시면은 1, 2년에 걸쳐서 주도주가 아무리 못해도 그죠 2, 3년에 걸쳐서 주도주가 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작년 5월 28일과 올해 4월 7일까지 두산에너비티를 2만원 가격대에서 너무 오랫동안 매수를 강조했었고, 멤버십 회원분들은 이걸 매수하신 후에 장기적으로는 그죠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1년간 사람 코스피는 54%올 때 어떤 회원분들은 104% 벌었다는 회원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어떤 분은 여기서 보시면은 1억 6천 SK하이닉스 보신 분도 계시고요. 폭락장에서도 선민님 덕분에 선민님 말씀하신 종목 현금 비중 준비해서 분할 매수하였습니다. 11월 5일에 제가 3,900포인트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했는데 3,900포인트 이하에서 지금 반등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SK하이닉스는 지금 절대 매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62만원까지도 오르고 있죠. 참고로 SK하이닉스는 저희 멤버십에서 최근에 또 56만원 단기 지지한다고 말씀했는데 벌써 64만원까지 빠르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제 외국인들이 사냐, 뭐 기관들이 사냐 파냐 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거 관심 안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심플하게 주식이 움직이면요, 그렇게 주식으로 누구나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심플하게 주식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팔아도 올라가는 주식이 있고, 외국인 기관이 사도 당장 못 올라가는 주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미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12,000원과 13,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라고 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보시면 수급이 뭐 그렇게까지 훌륭하지 않습니다. 근데 파미셀은 CCL 관련 직접 수혜가 있는데 제가 사라고 하는 위치에서 거의 2배 가까이까지 벌써 상승을 했고, 지금 두산전자와 파미셀, 그러니까 두산과 파미셀 같은 종목은 CCL 관련 내러티브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AI는 반드시 CCL과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당연히 박스권 생기면서 또 내리면은 그렇죠? 누군가 현명한 투자자는 또 매수해서 큰 돈을 벌려는, 그렇죠, 목표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산에너비티를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두산에너비티 살 바에는 두산을 사는 게 좋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 10월 17일, 10월 16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거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도 두산에너비티 물론 좋습니다. 저는 7만원과 8만원 사이에서는 분명히 저점 역할을 하고 다시 제가 9만원과 11만원 사이 올라갈 거라고 이때 당시에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12만원을 향해 갈 확률이 있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단기적인 뷰지,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더 탄탄하게 올라갈 종목은 다른 종목이다. 제가 SK하이닉스 못 산 분들은 우리 멤버십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11월 3일부터 SK스퀘어를 사시는 게 돈을 벌 것입니다 했는데, SK스퀘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그렇죠?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의 지분을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20% 갖고 있는 게 SK스퀘어입니다. 그렇죠? SK스퀘어가 20% 갖고 있어요. SK스퀘어가 사실은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한 50% 정도만 보더라도, 그러면은 SK하이닉스가 지금 500조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죠? 20%면 100조잖아요. 그럼 100조에서 딱 떼어가지고 50%면 50조잖아요. 그러면 SK스퀘어는 지금 40조 왔습니다. 제가 사라고 한 위치는 30조대 부근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주식을 분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숫자는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생각은 누구나 하지 않습니다. 계속 전해드리지만 삼성전자가 75조, 80조, 뭐 100조까지 벌 수 있겠어요. 저는 SK하이닉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120조 번다는 얘기도 있고, 내년에 이제 100조 가까이 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이 주식이 100조를 벌지 150조를 벌지 70조를 벌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현재
SK하이닉스의 재고는 바닥이 났고, SK하이닉스의 재고가 바닥이 난 걸 알고 엔비디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엔비디아 CEO하고 챗GPT 오픈AI CEO가 이제 샘 올트만도 그렇고 계속 와서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반도체가 쇼티지가 너무 이 사람들이 보기에 위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지금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기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도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생존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가 자본시장은요, 어떻게 보면 생존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생존이라는 건 뭐냐?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의 기억으로 살고 있는 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남으려면, 내가 살아남아야 엔비디아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오픈AI 직원들 먹여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뭐예요? 살아남으려면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해 살아남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 뭐냐? 엔비디아 오픈AI가 우린 왜 굳이 대한민국하고 왜 굳이 대만을 빠르게 갔습니까? 대만 하면 TSMC고 대한민국 하면은 뭡니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현대차 또 만났는데, 그러다 보면 뭐예요? 현대차 그룹에서 로봇 관련 비즈니스 모델로 확실한 기업들이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죠.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로봇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소형주가 많아서, 제가 이제 어제도 영상에서도 PNS 로보티스를 사신다면 바로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라고 언지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멤버십에서는 사실 너무 작은 소형주, 예를 들어 PNS 로보티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749억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거를 매수를 그렇게 이제 썩 열심히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올라가겠지만, 물론 굉장히 크게 가겠지만, 그러니까 한국 PIM도 딱 이 종목 그냥 9월 9일 이후에 한번 사십시오. 그러면 큰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라고 한 위치에서 이미 2배, 3배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멤버십에서 사라고 한 종목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사실은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11월 10일 저희 멤버십에서는 장전에 고영을 11월 10일 장전이면은 여기거든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18,500원 부근입니다. 지금 21,700원까지 상승을 했죠. 이렇게 상승폭이 커질 종목을 사셔서 2주, 3주 안에 상승폭이 커질 종목을 사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고, 제가 이제 계속 전해드리지만 두산 LBT, SK하이닉스, 두산, LS일렉트릭, 삼성전자까지 지금 현재 시장에 내년 상반기까지 주도주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 초과 수익. 어디서 초과 수익이 날 것이냐. 어디서 초과 수익이 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큰 수익이 만들어질 것이냐. 결국에 장기적으로 남들은 이제 50% 벌 때 나는 2배 이상 벌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들 중에 뭐 1억 6천을 버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이제 걱정 반 기대 반 했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식시장이 좋다고 주식시장에서 수익 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아도 주식시장에서 손실 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주도주를 못 고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바닥권에서 사실 이제 화학업체가 오르지만 석유화학 쪽에 오르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S-오일 하나 올라갑니다. 사실상.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몇 년, 1년 후에는 또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결국에는 여러분들 주도주를 사야 되고, 제가 이제 이런 그림에 대해서 계속 전해드리는 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아셔야 될 거는, 닷컴 버블 때는 누가 먼저 붕괴했을까? 이게 이제 KB증권 리포트가 이번에 나왔는데, 이제 1999년 7월 긴축이 시작되면서 닷컴 버블이 정점에 도달했다. 그럼 질문이다. 연준 긴축 이후 어느 지수가 먼저 피크아웃 했을까 해서 S&P 500, 다우, 나스닥 지수, 사실 비싼 나스닥이 먼저 피크아웃 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반대였다. S&P 500은 1999년 나스닥 100이 2배 가는 동안 S&P 500이 횡보했다. 이거는 나스닥 종목들이 크게 올랐다가 폭락을 해도
S&P 500 종목들보다 훨씬 더 상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도 올라가다가 당시에 주도주에서 탈락했고,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 수 없지만 저희 멤버십에서 사라고 했던 SK하이닉스 이제 매수하라고 하는 시점부터는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단기로도 최근에 이제 56만원 라인에서 사라고 했는데 대다수의 종목들은 그죠? 10%대 상승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죠? 고영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은 고영 같은 경우도 제가 사라고 한 위치에서는 그죠? 이미 상당히 큰 상승이 나오죠. 그러면은 보시면은 여러분들 혼자서 픽해서 사시는 종목이 과연 SK하이닉스보다 수익률이 클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HD 현대마린엔진도 지난 7월에 매수를 강조했고 그 이후에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120%의 상승. 그리고 당시에 아시겠지만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현대미포 저는 지금은 권하드리지 않습니다. 현대미포도 제가 사라고 한 위치에서 보시면은 그죠 120%의 상승.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APR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61,000원에 제가 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멤버십 가입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그냥 뭐 장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두산RBT도 사라고 했던 위치에서 크게 오르는 거지 아무 데서나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사시면은 결국 수익률은 줄어들고 실제로는 하락할 때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손실로 굉장히 멘탈이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종목들이 뭘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예를 들어 뭐 카카오 사셨을지 모르겠는데 카카오를 과연 어떤 사람이 과연 여기서 샀을까요? 저는 여기서 산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사람은 카카오를 뭡니까? 그렇죠. 이런 데서 샀겠죠. 이런 데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수익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단언하건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투톱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뭐 사실 뭐 두산 LSLT 뭐 이런 종목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이 올라가는 동안 계속해서 두산RBT도 그렇고 이런 종목이 올라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제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헛발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내가 차트 보고 이 종목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가끔 급등하죠. 가끔 급등해요. 가끔 급등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매수를 강조해서 그런 게 올라가는 게 한 번씩 급등인 거지 여러분들이 차트 보고 뚝딱뚝딱 사가지고 그게 급등한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언하는데 그럼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게 급등이 가끔 있는 일이고 그 가끔 있는 일 때문에 10번, 20번 투자하면은 그 가끔 있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데 그마저도 수익을 조금 챙기면은 수익은 더 커집니다. 더 큰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번에도 3,900포인트 이하에서 매수를 시작하시오 했는데 왜 3,900포인트 이하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못하냐? 더 떨어질 땐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기다리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더라도 일단 여기서 매수해서 한번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오늘 이제 정강 후약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정강 후약.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11월 11일에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11월 11일에 뭐라고 했냐 지금 시장은 다시 전강 후약을 조금 대비해야 된다. 그죠? 전강 후약을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전강 후약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오전 7시 54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장 좋고 엄청나게 좋다고 해서 우리장 엄청나게 오를 것 같죠. 그러니까 선반영돼서 잠깐 또 그죠 전강으로 올렸다가 그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락했을 때 잘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하락했을 땐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하락했을 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상승하는 종목은 더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주식이 제가 볼 때는 늘 얘기하지만 좀 뭔가 쉬운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뭐뭐인 것 같은 데는 늘 얘기하지만 카지노 심리입니다. 이게 이제 원론적으로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일 것 같다 뭐뭐 될 것 같다 이게 카지노 심리예요. 늘 얘기하지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비슷한 수준이면은 당연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지금 시가총액이 우선주 포함해서 680조입니다. SK하이닉스는 450조예요. 그러면 이 얘기의
종착지가 어디가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50조가 여기서 더 올라서 여기서 이게 저는 70% 이상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제 조금 뭔가 역사적인 순간이 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데 70%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오르면 당연히 800조 부분까지 갈 수 있겠죠. 800조. 그러면 87에 56. 그렇죠? 그러니까 560조에서 600조 사이가 SK하이닉스의 적정 가치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분석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차트 보고 이거 하는 거는 매수가를 어디서 잡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회원분들 실제로 사라고 한 위치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34만원, 33만원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도 39만원 말씀드렸는데 40만원 지지합니다. 여기서 56만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그쵸 55만원 지지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매수하라고 한 부근에서는 다 올라갑니다. 그쵸? 매수가를 딱딱딱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딱딱딱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목 하면 헷갈려요. 제가 사라고 하는 종목만 여러분들 비중만 확대하면 되는 거죠. 고영도 제가 실제로는 11월 10일 장전에 사라고 했는데 바로 급등합니다. 저는 이 종목도 실제로 확률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사실은 내일 바로 당장 급등해도 이상할 게 없고 내일 하루 이틀 쉰다고 해서 이번 주 며칠 하루 이틀 수요일 목요일 쉰다고 해서 그게 끝이다 라고 분석하기보다 여기서 단기로 또 급등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은 뷰고 결국에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을 분석할 때는 과거의 기준과 현재의 가치를 잘 우리가 콜라보해서 분석해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PBR이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6개월간 약 50% 더 상승했는데 3.8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이제 보시면 삼성전자 PBR이 포워드 3.9배를 기록한 거는 저는 이제 SK하이닉스도 PBR로 보면은 결국에는 4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SK하이닉스가 PBR이 4배까지 올라간다면은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결국 그쵸?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 75만원을 넘어가면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90만원까지 올라갈 확률도 있다라고 분석이 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100만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서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 그때 이제 폭락이 나오겠죠. 이런 시나리오를 다 생각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멤버십에서 함께 공부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도 저희 멤버십은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요. SK하이닉스 사실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SK스퀘어, 이오테크니스, 고영 같은 종목들 매수를 강조했는데 92만원, 이오테크니스, LNF 고영 9%, 8%, 삼여 고영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82%, 파밀셀, SK스퀘어 16%, 이오테크니스, 산일전기 고영까지 150만원, 320만원. 이런 꾸준한 수익은 멤버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큰 성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 수익 안내해 드릴 건데요. 보시면 8,500만원 버셨고요. SK하이닉스 500만원, SK하이닉스로 많은 분들 수익 나셨네요. 84만원, SK스퀘어 200만원, 고영 93만원, 이오테크니스 82만원, 이오테크니스 55만원, 산일전기 65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150만원 수익 나셨고요. SK하이닉스, SK스퀘어, 고영 이런 종목들이 거의 비슷하게 많이 수익이 나셨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 SK하이닉스 그래서 제가 이제 SK하이닉스, 고영, 이오테크니스 또 SK스퀘어도 지난주에 SK하이닉스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회원분들 이렇게 시장 대비 2배 넘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네요. 축하드리고 싶습니다.